이야기는 조용한 시골 마을에서 시작됩니다. 주인공인 김순자 여사는 어린 시절부터 어려운 환경 속에서 자랐습니다. 가난한 집안, 병약했던 부모님. 순자 여사는 어릴 때부터 집안일을 도맡으며 남동생들을 돌봐야 했습니다. 학교도 중학교까지만 다니고 일찌감치 일을 시작해야 했죠. 그러나 순자 여사는 자신의 힘겨운 삶 속에서도 가족이란 이름 아래 모든 고생을 견뎌냈습니다. 그래. 나중에 내 자식만큼은 이렇게 살지 않게 해야지. 이 다짐은 순자 여사의 평생을 지배했습니다. 결국 20대 중반 한 남자를 만나 결혼하게 되었고 얼마 후 아들 민수를 낳았습니다. 하지만 행복은 오래 가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병으로 세상을 떠나면서 순자 여사는 홀로 남게 되었습니다. 당시 민수는 겨우 5살이었습니다. 울면 안 돼. 나는 엄마니까. 그날 이후 순자 여사는 아들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2배, 3배로 일하며 살아갔습니다. 순자 여사는 새벽같이 일어나 밭일을 하고 낮에는 공사 현장에서 마기를 하며 하루하루를 버텼습니다. 손이 거칠어지고 무릎은 점점 약해졌지만 아들이 잘 자라는 모습을 보면 모든 고생이 보상받는 것 같았습니다. 민수는 어머니의 정성과 헌신 덕분에 우수한 성적으로 학교를 졸업했습니다. 순자 여사는 남들이 보지 않는 곳에서 아들의 도시락을 싸며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배고픈 건 괜찮아. 민수만 배부르면 돼. 그리고 민수는 서울의 명문대학교에 입학했습니다. 순자 여사는 고생 끝에 얻은 기쁨에 벅차올랐습니다. 하지만 기쁨도 잠시, 아들이 서울에서 생활하는 동안 순자 여사는 홀로 외로움과 싸워야 했습니다. 민수는 바쁘다는 이유로 전화 한 통 걸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래. 저렇게 바쁘게 살아야 성공하지. 민수는 졸업 후 대기업에 취직하며 성공적인 커리어를 쌓았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지연이라는 여성을 만나 결혼하게 됩니다. 순자 여사는 며느리를 따뜻하게 맞이했습니다. 우리 딸처럼 생각할게. 부족한 시어머니지만 잘 부탁해. 하지만 며느리 지연은 달랐습니다. 처음에는 예의 바르고 공손했지만 결혼 생활이 익숙해지자 점점 태도가 달라졌습니다. 아들은 여전히 바빴고 며느리는 집안일과 직장 생활에 지쳤다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희 맞벌이 하느라 너무 힘들어요. 아이를 낳으면 도와주실 수 있죠? 순자 여사는 당연하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내가 손주 봐줄게. 그 한마디가 순자 여사의 새로운 시련의 시작이었습니다. 손주가 태어나자 순자 여사의 하루는 더 바빠졌습니다. 새벽 6시에 일어나 손주에게 젖병을 주고 기저귀를 갈고 이유식을 만들고 낮에는 유모차를 끌고 공원을 산책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는 순자 여사에게 집안일까지 요구했습니다. 어머니, 청소는 왜 이렇게 대충 하셨어요? 김치찌개가 너무 짜요. 다음엔 덜 짜게 해주세요. 엄마, 애기 옷은 이렇게 개면 안 되잖아요. 순자 여사는 점점 지쳐갔습니다. 허리는 아프고 손목은 시었습니다. 하지만 가장 아픈 것은 마음이었습니다. 이게 가족인가? 내가 이렇게 웃음나. 어느 날 순자 여사가 심한 감기로 몸살이 났습니다. 열이 39도까지 올랐지만 아들과 며느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엄마, 애기는 누가 봐요? 병원은 나중에 가세요. 결국 순자 여사는 해열제 하나로 버텼습니다. 그런 날이 계속되었습니다. 아들은 점점 냉담해졌고 며느리는 짜증만 늘었습니다. 내가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결정적인 날이 왔습니다. 순자 여사는 손주를 안고 계단을 오르다
그만 크게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손주는 다행히 순자 씨가 잘 감싸고 있어 다친 데 없이 무사했지만 순자 씨는 다리가 부러졌고 병원에 실려갔습니다. 하지만 아들과 며느리는 몇 시간 뒤에야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아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엄마, 조심 좀 하지 그러셨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순자 여사의 마음은 산산이 부서졌습니다. 내가 이렇게까지 했는데 결국 이게 가족의 대가인가? 순자 여사는 그날 밤 결심했습니다. 이제는 나를 위해 살아야겠다. 회복하는 동안 순자 여사는 사회복지사와 상담하며 노인복지 제도, 재산 관리 방법 등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알고 보니 순자 여사는 꽤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시골의 땅, 집, 그리고 남편이 남긴 소액의 보험금. 아들과 며느리는 이 재산을 당연히 자기들의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엄마, 이 집은 나중에 우리 거잖아요. 하지만 순자 여사는 유언장을 새로 작성했습니다. 재산은 손주 앞으로 남기되 관리 권한은 복지단체에 위임했습니다. 아들 부부가 절대 손댈 수 없게끔 철저히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순자 여사는 아들과 며느리에게 말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너희를 위해 살지 않을 거야. 내 인생은 내가 지킬 거야. 그 말을 끝으로 순자 여사는 조용히 이사를 떠났습니다. 어머니가 떠난 빈자리는 생각보다 컸습니다. 민수와 지연은 처음으로 집안일과 육아의 어려움을 직접 겪게 되었습니다. 밤마다 울어대는 아이, 끝이 없는 집안일, 쌓여가는 스트레스. 민수는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엄마가 이렇게 힘들게 살아왔구나. 처음에는 어머니를 원망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깨닫게 되었습니다. 후회만 밀려왔습니다. 아들을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한 어머니.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순자 여사는 노인 공동체 주택으로 이사했습니다. 그곳에서 그녀는 새로운 친구들을 사귀고 요가를 배우고 그림을 그리며 활기찬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나는 더 이상 누구의 그림자도 아니야. 이제 내 인생의 주인공은 나야. 부모님의 사랑은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헌신 뒤에는 외로움과 지침이 숨어 있습니다. 가족이란 서로 존중하고 감사하는 관계입니다. 나이가 들어서도 자신의 삶을 사랑하고 존중해야 합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한 복수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희생, 배신, 깨달음, 그리고 진정한 자유를 찾는 여정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에는 이런 아픔이 없기를 바라며 오늘도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비슷한 일이나 이야기가 있다면 댓글로 들려주세요. 누군가에게는 큰 희망과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혜롭고 교훈 있는 사연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